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오랫동안 글로벌한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이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반등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남아있는 롱 포지션, 즉 알트코인에 대한 중기 롱을 보호하기 위해 숏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시장은 반등 상태에 있지만 이 반등은 다시 말하지만 횡보 움직임 내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SI에서는 컨버전스가 있어서 반전 신호처럼 보이지만 메이시드에서는 컨버전스가 없고 연속적인 하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 반전 전에 이런 형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략 절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4시간 시계에서도 우리는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200 이동 평균선을 지금 바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거래량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유동성이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아래로 흡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CME에서 잠시만요. 아직 닫히지 않은 갭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매우 가까워서 닿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마감시 84,000달러 근처에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3월 13일에 8만 달러 근처에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그것들도 문제없이 매우 빠르게 닫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이 4월 2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이 위대한 미국 해방의 날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등은 더 높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유일한 과제는 기술적으로 더 높은 곳에서 숏을 잡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지금 중요한 어떤 최종 반전을 보게 될 때까지입니다. 최소한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이상에 고정되거나 더 좋게는 95,000에서 96,000달러 이상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점 위에서입니다.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회의에서입니다. 이것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장기 및 단기 보유자들이 소규모, 중간, 대규모 자본,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비트코인이 76대 77,000달러로 하락한 후 그들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시작합시다. 첫 번째, 차트는 암호화폐로의 순 유입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형태의 자본 유입과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유입을 포함합니다. 자, 지금 녹색 맞대를 보세요. 이것은 30일 동안의 총합입니다. 참고로 30일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트입니다. 자본 유입 또는 유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락한다면 이 빨간 영역처럼 약세장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즉, 현재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초에 1340에서 1350억 달러의 정점을 찍고 2023년 3월 22에서 23일 기준으로 2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점은 경계선입니다. 약세장으로 진입하기 전, 즉 지난 30일 동안 순자본 유입이 순유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순유출이 없는 한, 이것이 약세장의 경계입니다. 가장 최근의 순유출은 2021년 사이클에서 발생했으며 그때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공황 상태에서 순유출이 있었지만 그것은 작았고 곧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지만 여기서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입 상태와 유사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캐리 트레이드 이후의 8월 증후군으로 2024년 9월과 10월의 영역입니다. 즉, 트럼프의 승리 전입니다. 그때 30일 기간 동안 유입이 비슷하게 낮았습니다. 즉, 시장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경계 단계에 도달했지만 아직 하락할 여지가 조금 남아있으며 완전히 0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소위 핫서플라이, 즉 뜨거운 공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새로운 보유자들, 즉 비트코인을 소유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은 새로운 구매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현재 매우 크게 감소하여 전체 소유자의 거의 6%에 달했던 정점에서 ETF를 포함한 모든 소유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모두를 포함하여 감소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비율은 2%로 떨어졌습니다. 즉, 현재 사이클 전체를 통해 이 선을 그리면 이는 가장 낮은 값 중 하나입니다. 성장 시작부터, 즉 2023년 1월 5일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닥임을 봅니다. 우리가 찾아간 본화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현재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유자들은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매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소유한 새로운 지갑들입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이들의 비중은 현재 이 소유자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면 모든 거래소에서의 선물 옵션의 미결제 약정, 즉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그래프에서 보이는 이 바위들로 각각의 색상은 특정 거래소를 나타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이러한 대응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아래쪽을 보면 됩니다. 아래쪽 줄을 보세요. 토텔, 은 미결제 옵션이 총량을 나타내며 최고치인 560억에서 570억 달러에서 34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2배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 40% 정도,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매우 큰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의 옵션의 최고치는 320억 달러였고 이후 23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즉, 약 30%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가격이 횡보 움직임과 함께 현재 하락은 더욱 심해졌고 미결 제약정의 감소와 레버리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소 이후에 시장이 새로운 가격 범위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5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암호화폐를 금지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도 매우 심각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2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거의 절반, 약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5월 중순부터 대략 8월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최고치를 갱신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이것은 옵션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스팟, 시장과 최미의 선물 시장입니다. 이것은 파란색 아니면 연보라색, 어쨌든 이런 색의 막대입니다. 이것은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변화입니다. 그리고 주황노란색,
이 곡선은 스팟 ETF의 미결제 약정 변화입니다. 30일 간격으로, 즉 30일 평균으로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2024년 초부터의 특별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 즉 선물과 스팟 모두에서 모든 포지션의 축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시장은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포지션을 줄이면서 일부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는 매우 중대했습니다. 이런 축소는 없었습니다. 2024년에 이란이 이란을 공격한 후 4월 -5월에도 7월 초에도 캐리 트레이드에서도 없었습니다. 8월 5일 이런 축소는 없었습니다. 지금 축소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축소는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ETF, 이것이 바로 주황노란색 선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하락이 없었습니다. 24년 초부터 우리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팟 ETF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1년 조금 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객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적어도 지난 3번의 사이클 동안 있었다면 프랙탈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TME 거래소의 공개 포지션에서의 매도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더 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노크의 목소리는 2020년 말부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매도는 강했습니다. TME에서의 매도는 강했고 이 그래프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습니다. 즉, 4년 동안입니다. 다음은 소위 변동성 미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왼쪽은 풋 옵션에 대한 수요이고 오른쪽은 콜 옵션에 대한 수요입니다. 즉, 왼쪽 부분이 가속화되면 시장이 하락에 대해 더 많이 해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 부분이 가속화되면 상승에 대해 더 많이 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먼 옵션의 만기를 예로 들어 여름에 가까운 5월 30일을 잡아보면 우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퍼센트로 표시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시간에 따라 상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곡선의 기울기를. 선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사용기간, 즉 사용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덜 가파른 기울기입니다. 콜 옵션의 프리미엄입니다. 즉 여기서 콜 옵션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상승했는지, 풋 옵션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옵션 시장이 추가 하락에 대비해 급격히 해지하기 시작했으며, 즉 옵션 시장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 30일 만기를 설정했습니다. 프리미엄의 정점이 거의 35,000달러에 위치해 있는 가격에 도달할 확률이 있으며 중간선의 해지 시작점은 6만에서 7만 달러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격이 높은 확률로 이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훨씬 낮은 확률로 이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리미엄, 상당히 가격이 돌아와서 이 해지의 시작점인 12만에서 14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확률은 6만 -7만과 비슷하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이 콜 옵션의 프리미엄보다 높은 가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0일 만기와 25년 말까지의 먼 미래를 보면 프리미엄이 매우 급격하고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리미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상승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완만하고 성장 그래프가 완만하며 서구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2025년 말까지의 하락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거의 40만 달러에 달하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더 높습니다. 이는 배형 보유자들의 심리가 해지 쪽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구매 쪽이 아니라 해지 쪽으로. 다음으로 소위 25% 델타 스큐. 가장 간단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위로 향하는 보물이는 풋 옵션, 즉 매도 옵션의 우세를 나타내며 이는 하락에 대한 보호의 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들이 하락하면 시장은 마치 긴장을 풀고 위험 쪽, 즉 콜 옵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각 새로운 정점마다 위험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전 것을 갱신합니다. 또한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의 기간으로 제공됩니다. 모두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각 새로운 정점이 이전 것보다 높습니다. 즉, 각 새로운 반복마다 시장은 하락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한 시장이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시장은 안정되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시장의 균형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강하게 압박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계속해서 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계속 압박을 받아 모든 것이 나빠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옵션 시장의 상태가 대략 이렇습니다. 옵션으로 전체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옵션 해지의 피크, 값에 도달했습니다. 무엇? 이란의 공격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4월 중순이며 이후 8월 5일의 7월 하락입니다. 그리고 여기 8월 5일의 지점에 가까운 또 다른 파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크에 도달했지만 보시다시피 2024년에도 이 값은 4번 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것에 단 2번만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4번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더 많이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해지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어떤 손실을 입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표에서 우리는 단기 보유자의 미실현, 손실을 봅니다. 사유지, 코호트, 에스테이지. 제가 상기시켜 드리자면 블록체인 내에서 단기 보유자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최대 155일. 최고점에서 우리의 손실은 다음과 같은 값에 도달했습니다. 이 값이 무엇인지, 즉, 이 지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지표는 손실을 미실현 손실로 간주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미실현 손실이 있었는지를 판매되지 않은 손실, 간단히 말해서 그 순간에 보유하고 있었고 3월 10일 그 하락의 최고점에서 단기 보유자들은 전체의 약 20%의 손실을 본 코인을 최고점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의 선이 아니라 5개의 선이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녹색과 주황색입니다. 이는 마이너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의 표준 편차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이는 각각 마이너스 2개와 플러스 2개의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렌지색과 빨간색 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소위 최대 고통의 선입니다. 특히 이것들은 모든 조정과 강세 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결정하는 강세 시장에서 우리에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수준에 따라 우리는 8월 5일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즉, 거의 이 표준 편차의 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이 선은 역사적으로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을 구분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큰 충격을 제외하고 말이죠. 즉, 네.
2021년 5월의 상황을 보면 주식과는 달리 암호화폐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 선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금지, 암호화폐 붕괴, 거래소 붕괴 또는 코로나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없이 넘어서면 이는 계획적인 약세 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끝에 있었습니다. 2021년 말, 2022년 초에 여기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손실이 컸습니다. 손실은 8월 5일의 손실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이중 표준 편차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위쪽에 빨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즉, 이는 시장이 아직 강세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3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유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과 지표, 그리고 그래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경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프에 따르면 강세장과 약세장의 구분입니다. 이번 조정은 강력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을 떠나서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단기 투자자들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 보면 현재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순손실을 보았습니다. 수십억. 이것은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물론 이미 손실보다 더 큽니다. 2024년 7월, 8월, 9월 마이너스 10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단한 이유로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이 60대 55, 6만 5천 달러였고 지금은 8만에서 8만 5천 달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비쌀수록 우리가 같은 양의 비트코인을 판매할 경우 손실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약세 시장으로 전환될 때 관찰된 어떤 치명적인 손실도 없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이미 말했듯이 21년 말, 22년 초, 심지어 그때 가격이 이미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손실이 현재보다 70에서 80% 더 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약세 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깊은 손실의 영역일 뿐 약세 시장으로의 전환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게다가 낙관주의를 더하자면 장기 보유자들, 장기적인 스마트 머니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부르세요. 바이너리 지표, 즉 이전에 자주 보여드렸던 것인데 지금도 보여드리지만 약간 다른 해석으로, 그러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입니다. 즉,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매도했는지, 그리고 대략 2월 말부터 다시 축적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이 축적을 시작한다고 해서 시장이 즉시 반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축적을 시작했는데 대략 24년 4월 이란 공격 이후 첫 하락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 전에, 트럼프의 승리 전에 꽤 오랫동안 축적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빠르게 반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추세입니다. 그들이 판매 압력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 아래쪽의 그림자들은 장기 보유자들이 15일 창내에서 그들의 코인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또한 플러스 1표준 편차의 녹색 선과 마이너스 1표준 편차의 빨간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에서는 우리는 이 플러스 1SD에 꽤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젠 그리드가 사라졌고 여기에는 평평한 흰색 영역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압력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수준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에게 이미 강한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지표로
그들의 판매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익을 남기고 떠나지만 시장에서 큰 위험을 느낄 때 테이블에서 칩을 가져갑니다. 그들은 심지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단지 제로가 아니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막대들은 그들이 이익을 남기고 떠나는 바로 그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떠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곳의 설립을 발표했을 때의 순간에 그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확실히 만들고 거기에 카르다노, 리플, 솔라나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트럼프의 승리 후에 칩을 테이블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은 아니었지만 그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들은 7월과 8월의 덤프 후에 칩을 테이블에서 가져갔습니다. 즉, 이러한 값들이 그들을 겁먹게 했고 지금 이 값도 그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막대는 두 개가 있으며 보통 한 번에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막대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파도는 아직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부 투자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추가적인 중기 포지션의 관점에서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모든 장기 보유자의 누적 실현 이익을 주기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표는 이 막대들입니다. 이 바위들입니다. 첫 번째 주기는 13년 빨간색, 그 다음은 17년, 파란색 21년 녹색, 현재는 검은색 4개의 주기입니다. 우리의 이익에 대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값을 보여줍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이 이익으로 얻은 순수 비트코인의 양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지난 21년 주기 동안 그들은 3,5만 비트코인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은 250만 비트코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거의 400만 비트코인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선입니다. 이것은 장기 보유자들의 잔고에 있는 코인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전 주기에서는 이러한 잔고가 마냥 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깊게 줄어드는 것을 보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대략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점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주기에서는 4대 5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7700 10배 이상입니다. 결국 장기 보유자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는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제 관점에서는 이 주기들이 시간에 따라 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보유자들의 행동은 그들 대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이블에 칩을 올려놓고 여전히 그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가장 어리석은 보유자들이 아니며 가장 어리석은 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가격에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이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일주일 후나 심지어 한 달 후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일일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균형을 찾을까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이 범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범위는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는 상승세를 계속하거나 하락세로 최종 전환할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즉, 아마도 이 상단 경계는 대략 94대 97천 달러입니다. 이보다 높아지면 우리는 상승세를 계속합니다. 하단 경계, 지금 저에게는 대략 이 고점들, 시작 부분입니다. 대략 73대 60입니다. 하지만 67천 달러까지는 아니고 하단 경계를 벗어나면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이는 차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모든 지표에서도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범위는 안타깝게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일 차트를 분석하고 하루 안에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아래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캘핑 타임프레임으로 작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에서. 저는 여기서 일일 및 주간 차트로 작업하기 때문에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래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위에서 숏 포지션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트코인에 남아있는 중기 포지션을 보호하면서 숏 포지션을 잡고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순간 지표에서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장기 투자자들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순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시장 측면에서 모두 이것이 지금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형식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자주 그리고 자세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모차르트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